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좀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얼마 전에 이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그 GS건설에 대해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 예. 근데 이 8개월 영업정지만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또 요청을 해서 2개월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요청을 할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서울시도 요청을 받아들이고 또 이 행정처분이 이제 확정이 난다면 최대 이제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건데요. GS건설뿐만이 아니라 이 건설사업 관리업체 그리고 설계업체에도 각각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이 건설사업 관리업체에는 6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설계업체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자격 등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영업정지 2년 이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를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. 예. 네. 일단 GS건설이 이제 재시공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. 만약에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타격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. 예, 그렇습니다. 일단 전면 재시공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5,500억 원의 이제 건설 비용이 일단 손실로 잡히게 될 거고요. 네.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그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이 GS건설에 아무래도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도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 수주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사실 이 주택건설에서 GS건설이 굉장히 비중이 큰 업체인데 이제 수주를 잘 못하게 되면 영업 실적도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건설 업체에서의 이제 순위도 밀리게 될 것이고요.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신뢰도가 하락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할 때 좀 더 높은 가상금리를 요구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지에는 아주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만약에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 같은 걸 하게 되면 시간을 좀 벌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재를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들었거든요. 어떻게 좀 보세요? 네, 그렇습니다.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.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또 심의하고 또 청문 과정을 거치는데 한 3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. 예. 네. 근데 이런 기간 동안에 또 업체에서는 이런 이제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이제 너무 부당하다 이러면서 또 법원에 그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게 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이제 중지가 되는 것이고요. 따라서 수주 활동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실제로 2021년에 이제 광주에서 사고가 있었죠. 예.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그때는 인명사고까지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1년 4개월 즉 16개월에 해당하는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는데 그 중에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었고요. 이 나머지 8개월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는 바람에 지금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계속해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즉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그걸 실제로 이제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. GS건설 역시 이런 막대한 이제 손실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. 따라서 과연 이 행정처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. 예. 네.